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유 심정. 오늘 16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심리치료의 원리인 공감이 어떻게 심리치료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공감을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느끼느냐? 타고난 생득적인 걸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요. 태어난 이후에 학습에 의해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득적이라고 말하는 건 타고난 거죠. 진화나 유전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절벽에서 굳이 뭐 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벽에 서 있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생득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태어난 이후에 는 건 이제 공포를 체험했을 때 그 공포의 대상과 비슷한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학습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것도 비슷하죠. 공포를 체험했을 때 그 비슷한 걸 봤을 때 학습에 의해서 또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경우는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반응 양식이 다르고 각각의 사람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 정서 상태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느낌이나 정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느낌은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해석해서 나오는 반응을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 생리적인 반응들을 이성적인 사고 전두엽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느낌을 이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반응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남자친구하고 손잡고 뛰어가다가 심장이 막 뛰는 걸, 아, 내가 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심장이 뛰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그 손목에 심장박동기를 차고 다니는데, 그때 그 심장박동기가 고장이 나서 굉장히 이제 빨리 뛰는 어떤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상대 여주인공을 자기가 사랑해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래 이제 정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감정 상태로 외부에 있는 자극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반응을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쌩쌩하게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더불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상태가 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는 불변하지 않게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변해요. 변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변하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정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것 같다는 이제 공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할 때는요, 이러이러한 어떤 해석에 의해서 이제 그 포착이 된, 그런 감정보다는 쌩쌩하게 현재 느끼는 정서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의 생생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예상이 굉장히 강하면 감정을 잘못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웠던 엄격했던 아버지는 항상 내가 하는 얘기나 주장에 반대를 하셨어. 그래서 나는 거절될 거야라는 어떤 좌절감을 미리 예상을 한다면 자기의 어떤 실제 현재의 감정을 잘못 포착할 수가 있죠. 아버지처럼 엄격한 상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뭐 미리부터 우리가 좌절감과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거는 현재 쌩쌩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러이러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포착되는 주관적인 어떤 그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자신을 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감정, 나는 이거라고 분명히 이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이 감정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아,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공감, 그다음에 반영을 해주게 되면 아, 당신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이때 이러이러한 감정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이 순간에 느끼는 어떤 정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네, 공감이 그러면 심리치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지금 노란색 그 간극을 보시면 내가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의 어떤 범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어떤 말에, 나의 어떤 감정을 공감을 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허용을 해준다면 내가 이제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감정의 정서의 어떤 내성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너무 미워, 부모님이 너무 싫어, 부모님한테 너무 이제 화가 났어, 서운해, 섭섭함을 느꼈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야 부모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게 되면 어때요? 허용되는 감정의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게 되고 그 감정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다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느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제 가능 영역, 정서의 내성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 내성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다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그런 감정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내성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감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범위가 좁으면 긍정적인 감정도 생생하게 못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느라고 전반적으로 감정을 차단하다 보면 이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차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고 또 머물러 주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뭐 같이 머물러주고 수용도 해주면서 긍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느낀다면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통제 가능 영역 정서의 어떤 범위가 이제 점차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공감이 우리 심리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함께 배워봤는데요. 공감이라는 거는 꼭 심리 상담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대의 주관적인 경험, 그 상대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감정에 함께 머물러주고 어떠한 감정이든 함께 머물러주고 그 감정을 반영해주고 수용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머물러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치유의 좋은 역할을 하신다는 걸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잘 듣고 공감을 또 생활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